안녕하세요. 범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 환율 장중 1,470원을 터치를 해버렸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환율이 1,500원 선을 뚫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최근에 달러 강세 현상은 계속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아마 악셀 3분의 2쯤 밟았다가 풀 악셀로 완전히 때려밟고 환율 시장을 거의 요동치게 만들 가능성 아주 높다고 전망이 됩니다. 달러 인덱스도 거의 102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104, 아마 105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원화, 엔화, 또 위안화, 유로화 등 뻘겋게 지금 껌뻑껌뻑 지금 비상등이 켜져 있죠. 이렇게 달러 현상이 강하게 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 그놈 관세.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줄 만큼 전반적인 세계 경제에 이 하방 압력을 아주 강하게 내리 누를 정도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외환 시장은 늘 지금 비상 상태 돌입한 지 오래됐고요. 주간 거래 종가 대비 무려 4원 40전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급속도로 달러 강세와는 무슨 스프링을 단 것처럼 점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뭔가 달러 자체를, 보유한 달러를 태워가지고 방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엔화나 위안화, 동조화 현상도 너무 강하죠. 원화 자체가 프록시 통화라서 무슨 그림자 따라가듯이 그 궤적, 약세 궤적으로 가면 그 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강세 궤적으로 가면 그 강세 궤적을 조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는데 또 반대로 또 가는 또 경우도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율 자체가 부동산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이렇게 환율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엄청나게 환율 자체가 부동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환율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 하락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수입 건축 자재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건설사에서 말하고 있는 원자재, 그러니까 원가 상승분 어디에다 녹입니까? 분양가에다 그냥 때려 쳐박잖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펌프질 해가지고 분양가 자체를 그냥 지금 거의 손에 닿지 않을 정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건 웬만하면 10억, 15억 정도 하니까, 비강남권도 이미 84제곱은 13억에서 15억 사이로 지금 치솟고 있는데, 이렇게 분양가 자체가 높아버리니까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말 꼬리를 싹 내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신축에 들어갈 건데? 이게 자금이 부족한데.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 상승하면 앞으로 분양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번 생엔 글렀어 라는 어떤 정말 자주 섞인 말들이 나올 정도로 평당 4,428, 천정부지죠. 서울 분양가의 실수요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 핵심 입지에서 뭔가 플랜을 짜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경기권이나 인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2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15만 2천 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거 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어떤 수치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주변에서 뭔가 굵직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분양가 딱 떠들어보면 와, 이거 한숨밖에 안 나오네. 이건 도대체 집값이야, 금값이야. 그냥 천정부지로 직전 분양단지보다 더 1억 정도 밟고 올라서는 그런 어떤 느낌을 줄 때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 감소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박아놓은 자산들이 있잖아. 이거 자체가 근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가치들이 다 떡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 해외 자본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환차손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 대표적인 자산시장 코스피 2600선 날아다닌다 어쩌고 2700선 날아다닌다 어쩌고 설레발들을 치더니만 결국 2500선으로 붕괴되잖아. 결국 뭐다?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만에 6천억 이상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 단위로 빠져나간 게 지난주 이 초반이었던가요? 1조 2천억 정도 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의 이 약세 현상이 엄청난 한국 시장의 자본시장, 특별히 이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환율도 상승하면 이자 부담 크게 증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금 이자 올해 2025년도는 결코 고금리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시중은행이 뭐 주담대 금리 살짝 내리고 뭐 자기들 뭐 선심 쓰듯이 어찌 보면 그동안 뭐 고공행진했던 금리들 좀 내리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국에 가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율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서민 급전이라 말하는 카드론 잔액이 뭐 43조까지 뚫어버렸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정도의 어떤 그 대출 이 총량이 늘어나면 뭔가 개인의 지급 능력이 그래도 단단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저신용자가 거의 뭐 20% 육박할 정도. 지금 여기 법정 최고치에 근접할 정도로 금리는 거의 19%를 찍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 금리 때문에 정말 압살당할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할 정도로 환율이 밀어올리는 이런 어떤 이 현상들은 전반적으로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 엄청난 약세 현상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원화도 1471원, 엔화도, 위안화도, 유로화도 뭐 계속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 현상을 계속해서 곱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환율에 지금 딱 묶여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근데 뭐 토제 잠깐 35일 동안 풀었다고 해가지고 막 펌프질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 호가세 올리고 기대감이 확장되고 있다. 이 강남권의 이 부동산 상승세는 비강남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경기권, 수도권 너나 할 것 없이 르네상스 부동산이 다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정말 설레발들을 많이 쳤지만 결국 35일 천하로 끝났잖아. 지금 강남구 떨어지는 집값 추이, 호가세들 하루 만에 뭐 3억씩, 5억씩 싹싹 순삭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순삭되어 가는 그 가격 자체가 거품이라는 얘기지. 그 거품 가지고 무매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고점에 설거지 당하게 하고, 결국 그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유턴에서 빠져나올 테러도 못 찾고 평생을 원금이자 갚느라고 자기 살과 피를 다 맷돌 안에 갈아 넣어야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분양가는 고점에 걸려있고 구축 매매가는 저점으로 가는 시소 현상, 이 밸런싱 파괴로 아마 둘 다 엄청난 가격 조정 현상을 겪게 될 겁니다. 2025년이 분기점인 것은 대외 변수가 제가 좀 전에 쭉 말씀드렸듯이 너무 커. 그 중심에 환율이 있다는 얘기고, 따라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사상 최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내 사정도 그렇죠. 대외 변수 너무 어마무시하고. 아파트 시장은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저점의 기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주변에서 내가 집 샀네, 어디에 집 샀네, 뭐 얼마 주고 샀네, 다 필요 없어. 일단 자산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대조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붕괴 조짐도 보일 수 있는 가격 대조정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지. 어찌 보면 단군 일에 내가 정말 저공비행해서 진입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늘 틈새를 노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망포동 힐스테이트 영통, 여기 무려 8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줍줍이 나올 예정입니다. 여기 굉장히 교통 입지가 좋죠. 근데 더한 것은 이 분양가가 너무 매력적인 거라. 84제곱이 뭐 거의 3억 7천 정도밖에 안 합니다. 3억 9천까지. 이 정도면 최근에 분양한 세종 분양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아주 뭐 핫한 이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따져보자면 매매가는 지금 10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매물로 나와 있는 거는 11억에서 12억 정도도
나오고 있어요. 입지는 망포역 수인분당선이 딱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뭐 도보로 가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세가도 아마 5억 정도,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매매가가 나왔는데 4억에서 5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충분히 3억 중후반의 분양가 충분히 쳐낼 수 있는 또 전세보증금 마련할 또 가능성도 크고요. 일단 여기 이 평면도가 굉장히 넓게 빠졌습니다.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 역시도 거의 뭐 40평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널찍하게 나온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6기제곱이 좀 제일 작은 평수라도 그래도 대부분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힐스테이트 영통은 수인분당선 지나가고요. 뭐 역세권 아파트라는 그런 어떤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이 대중교통 자체가 주변에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서울 진입로가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그냥 수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영통 쪽, 특별히 이 망포동 쪽은 굉장한 어떤 이 교통 입지를 구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가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우회로 뚫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이런 이 저가 전략을 상당 부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사신 분들은 뭐 거의 피눈물 흘린다고 뭐 $600까지 뭐 치솟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260, 거의 반토막 이상 완전히 날아가고 있죠. 그만큼 뭐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맡으면서 뭐 국가수장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원 감축하고 뭐 엄청난 개혁을 하다 보니까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유럽 쪽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25% 관세 때리지 않습니까? 자동차 관세. 트럼프 관세 수혜주, 최대의 수혜주가 테슬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왜 그러냐? 미국 내 생산 거의 대부분을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근데 경쟁사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 생산 비중이 절반에 불과해요. 어떻게 경쟁이 되겠냐고. 당연히 25% 관세 쳐맞는 GM하고 포드는 이거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테슬라의 전략은 거의 이런 경쟁사들을 때려잡는, 그러니까 이 주가 자체가 완전히 폭락해버리는 수준까지 이 시스템 제도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치고 들어갈 수, 아마 병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GM하고 포드가. 테슬라가 이후에 다 먹게 되는 가능성도 있겠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텍사스에서 25% 관세. 왜냐? 미국 내에서 다 이 텍사스주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25% 관세 낼 필요가 없다. 물론 뭐 수입하는 부품 비용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생산 비용 증가는 뭐 어느 업체나 다 뭐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이렇게 뭐 거의 갈아먹듯이 포드, 제너럴 모터스 아마 이 저가의 궤적은 계속적으로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가게 되면 고사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테슬라가 완전히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포인트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4월 후반부터 또 5월 지나면서 다시 반등할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점 진입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저점 진입은 어떤 불필요한 비용도 들질 않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변의 자산 가치나 자본 가치가 떨어질 때까지 딱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한 방에 그냥 그걸 훅 하고 흡수하듯이 그냥 빨아먹는, 빨대 딱 꽂아가지고 그 포인트, 그 시점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성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데 한국 아파트 시장 지금 상황이 딱 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테슬라 상황하고 어떻게 좀 비슷해요. 이 테슬라의 교훈은 바로 현 한국 아파트 시장 매수자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시라.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정말로 붕괴와 균열이 될 만큼 엄청난 대조정기를 겪게 될 겁니다.
지금 서울 매물 추이가 딱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88,000건에서 거의 정지 버튼 딱 눌러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산 가치는 결국에 매물이 폭주하게 되고 적체되면서 엄청나게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파트값 거의 상승분이 절반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 하강 심화 현상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고, 이미 진행됐던 하강 국면은 토제가 헷갈리게 했던 변수였지만 결국 파토가 나고, 토제가 토하기 시작한 이 매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엄청난 하락세 앞으로 다가올 듯 하고요. 기회는 가격 조정기 문을 열면서 폭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점까지 잘 기다리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신다면 엄청난 기회가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변수는 어떤 포인트를, 어떤 타임 테이블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2025년 앞으로 한국 아파트 시장은 엄청난 대조정기를 겪게 될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